7화 새로운 시작. 퇴원 당일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서유는 간단히 짐을 챙기고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도연은 그녀의 작은 가방을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며 서유는 며칠 전 이곳에 실려왔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빗길, 불빛, 그리고 낯선 목소리들. 모든 것이 아직 선명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현은 운전에 집중했고 서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천천히 바뀌어 갔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점차 낮아지고 골목이 좁아지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조금씩 소박해졌습니다. 여기입니다. 차가 멈춘 곳은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낡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옥상 한편에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열쇠를 돌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곳이라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더 낡았을 수 있습니다. 서유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창문, 깨끗하게 닦인 바닥, 간단한 가구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충분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냉장고에 기본적인 식료품을 넣어뒀습니다. 보일러는 여기서 조절하시면 되고 물 온도는 이쪽입니다. 도연은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생기면 연락 주십시오. 그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도현 비서실장이라는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차량 사고였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서유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배려였습니다. 도연이 떠난 후 서유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깨끗한 이불과 베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싱크대 서랍에는 새 그릇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욕실에는 수건과 세면 도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옥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낯설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빨래를 넣는 아주머니, 골목을 달리는 아이들, 저녁 준비를 하는 집들의 연기. 서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유는 작은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간단히 식사를 하고 근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옥상에 올라가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저녁, 현관문 앞에 작은 보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따뜻한 죽 한 그릇과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이도현. 글씨는 반듯했고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작은 화분 하나를 사서 도연의 회사 앞에 놓고 왔습니다. 쪽지를 함께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그날 저녁 도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화분 잘 받았습니다. 사무실이 밝아졌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서유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나는 길이어서 채소 좀 샀습니다. 지나는 길이 이렇게 먼가요? 서윤이 처음으로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들어오실래요? 차라도 한 잔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물론이죠. 도현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차를 끓이는 동안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전망이 좋네요. 그쵸? 처음엔 낡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요. 도현 씨 덕분에.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아니에요. 도현 씨가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도현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오서윤 씨도 그럴 자격이 있고요. 그 말에 서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도현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요? 네. 궁금해요. 도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주어진 일을 하고 필요한 것을 챙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요. 그게 평범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도현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천만에요. 또 올게요. 괜찮으시다면? 물론이죠. 문 앞에서 도연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서윤 씨. 네? 혼자 힘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혼자 견디실 필요 없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이 떠난 후 그녀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현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방문했습니다. 때로는 식료품을, 때로는 책을, 때로는 그냥 안부를 묻기 위해. 서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저녁,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현 씨, 사실 제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도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고 싶으신 만큼만 하세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한텐 소중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힘드셨겠네요.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오히려 그때 알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도현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함도 있었습니다. 강한 분이시네요.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야 하니까요. 그것도 강함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서윤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소개해준 곳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따뜻한 사람이었고 일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퇴근길 도연이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어떻게 여기를? 근처에 일이 있어서요. 같이 저녁 드실래요? 네. 서윤의 대답은 이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찌개와 밥이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하며 도연이 물었습니다.
일은 괜찮으세요? 네, 재밌어요.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다행입니다. 도현 씨는 요즘 어떠세요? 바쁘시죠? 조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항상 괜찮다고만 하시네요. 서윤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도현이 웃었습니다. 습관이네요. 가끔은 힘들다고 해도 돼요. 저한테. 도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이 더 많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거리를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도현 씨도요. 서윤이 계단을 올라가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손을 흔들자 도현도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들기 전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간지러웠습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과 도현은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조차 편안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도현 씨. 네? 요즘 행복해요. 서윤의 고백에 도현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요.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도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그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업무 관련 메시지입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으러 갔습니다. 서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혼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채널을 돌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결혼식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성식품 박민재 전무와 유명 웨딩 플래너 배수진 씨의 결혼식이 오늘 서울 시내 특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재벌 3세와 업계 최고 플래너의 만남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화면 속 민재는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그의 팔을 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윤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머리로는 이미 끝난 일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배신감도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무함이었습니다. 저 자리에 있었어야 할 사람이 나였는데. 아니, 그런 생각조차 이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서윤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도현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 생각과 함께 묘하게도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갈 수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도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음식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아직. 그럴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도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음식을 테이블에 놓고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서윤의 눈가가 붉은 것을 보았지만 그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음식을 꺼내 담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도현의 존재만으로도 서윤의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도현 씨. 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도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들 때 혼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있으니까요. 서윤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도현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천천히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첫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